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65, 66, 67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국회, 정부, 법원이 국가의 일을 각각 역할을 맡아서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선생님이 그것을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한마디, 두마디씩 힌트를 줬었어요. 왜 한 곳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편하게,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국가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세 군데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을 잡은 친구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정확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5쪽의 책을 읽어볼게요. 루이 14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왕이래요. 권력을 가졌던 왕인데 이렇게 생겼네요. 그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려고 수차례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어 주변 국가로 영토를 쭉쭉 이렇게 넓혀갔죠. 이렇게 영토를 넓혀갔던 그 힘을 바탕으로 루이 14세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집행까지 했대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 역할, 집행하는 맞아요. 정부의 역할도 혼자 다 한 거예요. 귀족들을 궁전에 초대해서 연회를 즐기면서 매일매일 바트를 하면서 세금, 돈을 막 이렇게 낭비했고, 근데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국가의 돈이죠.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이렇게 사치를 했네요. 하지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궁전을 짓는 공사에 동원돼서 사고로 죽기도 하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루이 14세가 혼자 권력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그런데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어딘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없었고요. 불만을 제기할 만한 다른 기관, 다른 국가 기관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와야 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이었나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역사에서 보면 이때 국가의 권력은 루이 14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들 수가 없었고 이게 계속 변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과거의 역사, 프랑스의 역사만 보더라도 권력이 한 곳 또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더라도 불만을 제기할 다른 국가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6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그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한 사람의 생각은 당연히 잘못된 결정일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욕심이 생겨서 마음대로 사용해 버릴 수도 있고요, 권한을. 또는 내가 잘못된 선택,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서 그렇게 국가를 관리하고 결정을 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국회, 정부, 법원으로 나눠서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국회에서는 법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국가 살림을 하지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의 장관, 그리고 차관,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살림을 하는 곳이 바로 정부였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하는 것이 법원이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권력이 이렇게 분립, 나눌 분, 설립, 나눠서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것은요, 국가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서로 감시하고 하는 민주정치의 원리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고 서로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음식점이 밥집이요. 딱 한 개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음식점은 맛이 있나 없나? 서비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약간 거만해져서 더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음식점이 하나, 두 개 더 생기다 보면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저 음식점에서 잘못된 식재료를 사용하지는 않나 감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경쟁이 감시, 견제가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봤습니다. 이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를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삼권 분립. 여기도 나와 있네요. 삼권 분립.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 자, 삼권 분립이라는 말은 권력을 세 군데로 나누어 이렇게 뭔가를 진행한다, 나라를 운영한다 라는 뜻입니다. 권력을요, 세 군데로요, 나누어서 이렇게 국가가 존립한다? 국가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력을요, 세 군데로 나누어서 국가가 서 있다. 삼권 분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자, 67쪽 보시면요. 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자, 각각 사례가 지금 가나 다라가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고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로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법을 만드는 기관 국회가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살림살이를 하는 기관 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기관인 법원이 또 있었고요. 이렇게 국가기관이 세 군데로 나뉘어서 국가 권력이 세 곳으로 권력이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이걸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했었죠. 자, 어떤 사례가 각각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이라고 했네요. 대통령은요, 맞습니다. 우선 정부에 소속된 대통령은 대법관,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법관을 아무나 이렇게 선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선정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임명을 동의하는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후보자를 선정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법원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새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리인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안을 동의합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한대요. 즉, 법원에서 일하는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도 있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국회의 동의도 거쳐야 돼요. 즉, 이거는 법원을 정부와 국회에서 이렇게 견제하면서 너희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밑에 정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에 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이 혼자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을 이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선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대통령이 먼저 선정하고 국회의 동의까지 거쳐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국회와 정부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법원, 동성동본 금원법 위헌 제청. 자, 무슨 말이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땡땡 법원은요,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의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동본 금혼법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오씨잖아요. 근데 오씨 중에 선생님과 뿌리 본이죠. 그래서 뿌리 조상이 같은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동성동본 금혼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선생님 너무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전에도 선생님이 수업할 때 법에 위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장 위에 우리 헌법이 있었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냥 알고 있으시라고요. 이 밑에도 이렇게 있는데, 자, 동성동본금혼법은 지금 이거는 우리 법률이잖아요. 근데 이 법은 항상 헌법의 아래에서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헌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 동성동본금혼법은 이것은 헌법에 있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닙니까? 헌법에 따르면 이 법률은 맞지 않습니다. 고치거나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라고 지금 그럴 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심판을 한다라고 했죠. 자, 헌법재판소는 법원이에요. 법원인데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예요. 국회. 자, 헌법은요. 법원에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고 법률은 국회예요. 국회. 즉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 즉 법원이 국회 너희가 만든 이 법이 우리 헌법에 맞지 않은 것 같으니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법원이 국회에 그런 법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거 고쳐야 되는 건 아닌지라고 견제를 하는 사례가 되겠죠. 즉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가 여기 나와 있네요. 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좀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야 하는 친구는 이렇구나 하고 서로 견제하는구나 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정치는요 오늘 다 배울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어른이 되면 더 체감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에는 이런 명칭들 있죠. 삼권 분립 이런 것들을 귀에 잘 익히고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좀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가 익숙하게 나오도록 하시는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 보겠습니다. 자, 다 한번 봐볼게요. 청와대 국회 법률안 거부권 검토. 자, 정부의 대통령은요, 국무회의를 하지요. 국회에서 입법한 땡땡 법률안. 우리 국회에서는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에게 그걸 전달하면서 이렇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보기에 정부의 이제 공무원들이 보기에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대요.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아까 혹시 선생님 설명에 따라서 헌법은 법원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헌법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그런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법률안에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국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를 요청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이렇게 규칙을 다 마련을 해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에 들어가니까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즉 다를 쓰시면 되겠네요. 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 볼게요. 국회 국정감사 시작. 국정감사는 우리 배웠었어요. 국회의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 즉 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 국민 대신해서 국회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의 의미와 그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삼권 분립은 뭐라고요? 국가의 권력이 아까 루이 14세 맞나요? 루이 14세한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져서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 잡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유기도 해요.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삼권 분립.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런 식으로 견제한다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잘 소화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민주정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점점 우리의 사례에서 배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우리의 사례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하나하나 짚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